전 세계의 성공한 투자가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는 5살 때 야구장에서 관객이 다 마신 빈병을 모으는 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듬해부터는 남동생과 함께 땅콩과 코카콜라를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볶은 땅콩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버지에게 $100를 빌려 땅콩 볶는 기계를 삽니다. 그렇게 5년간 장사를 해 빌린 돈을 갚은 것은 물론 $100의 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는 그가 투자가로 성공했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는 1970년대 S&P 500에서 4,200%라는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당시 평균 수익률은 47%였다고 합니다. 그는 전설적인 수익률 기록을 세우고 37살에 투자 현역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매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 투자자로서는 물론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그의 생애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주식시장의 과열, 즉 버블 현상입니다.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전 세계가 강제 폐쇄되었고 거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각국 정부는 지폐를 계속 찍어내며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버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어마어마한 국채에 대해 단지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적인 금융 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유례없는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그래도 초고속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합세해 더욱더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제대로 읽으려 공부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이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투자하고 싶은데 모른다면 알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다면 역시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저자는 그런 미국 주식시장이 코로나 전부터 이미 버블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약 1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기만 했는데, 이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버블의 증상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금이 지나치게 풀렸고 그것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이제 장세는 버블이 터지기 전 찾아오는 이른바 과열 장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발표된다면 좀 더 과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도 항상 강조하지만 저자 역시 상승장에서 어떤 주식의 가치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너도 나도 하니까 덩달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모멘텀 매매의 베테랑이라면 모를까, 이런 장세에 매수를 하는 것은 주요한 일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크게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를 버블로 보고 일찌감치 공매도를 시작한다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의 소식, 그로 인한 일시적인 실물 경제의 상승 등에 의해 공매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식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계속 주식을 사게 된다면 결국에 버블이 터지게 되므로 망할 것이니 매우 주의하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세계적인 금융 완화는 돈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게 만들어 자금을 빌리면 안 되는 기업까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개인이라면 자기 수입으로 당장 사기 힘든 집도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덥석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각국에서는 지폐를 더 찍어내어 재난지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계속 시장에 풀리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완화를 발생시킨 MMT 이론이란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정부는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선진국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MMT 이론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MMT가 모던 모네터리 티어리가 아닌 모어 머니 투데이의 약자라고 비판합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세계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화폐를 계속 찍어대며 채무를 무시한 나라는 모두 파산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 정부가 마르크화를 계속 찍어대는 바람에 가난한 집에서 땔감이 아닌 지폐로 불을 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를 못하고 잘못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는 MMT 이론에 대한 믿음 역시 그중 하나라고 봅니다. 위기에 대한 가장 손쉬운 해결책, 당장의 미봉책을 선택하는 인간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곧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변화 중 재택근무의 확산이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에 꼭 살아야 할 이유를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같이 세금이 많고 도시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 대도시라면 침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조만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부동산 투자는 여러모로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대신 만약 러시아나 북한과 관련된 농지 혹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 생긴다면 그것은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는 학교 교육이나 의료의 온라인화도 확산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된 주식이 급등했는데 이는 버블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부진이 발생한다면 채권 역시 위험한 투자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채권 투자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발행처의 신뢰성과 금리 이 두 가지입니다. 채권은 예정대로 이자가 지불되고 원금이 상환되느냐가 중요하므로 발행처의 신용도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또 금리가 상승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이율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낮은 이율로 발행된 채권은 인기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발행처의 신용도가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폭등한다면 현재 투자해 놓은 채권은 시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어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금과 은은 일종의 보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반드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금과 은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현재는 은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의 최고가는 1트레이온스당 $5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5에서 $6 선에 거래되고 있으니 아직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 은을 제외한 귀금속이나 석유, 농산물 등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직접 선물 투자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관련 주식은 앞으로 매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현재 과열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상관없는 것이며 투자가 아닌 투기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블록체인은 참가자 전원이 모든 거래 기록을 공유해 조작 같은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거래 장부 기술입니다. 따라서 금융은 물론 부동산, 의료 등 온갖 업계에서 기존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치환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6개국의 중앙은행과 국제결연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자는 중국이 앞으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최근 쇄국으로 가는 모양새를 보여 걱정이라고 합니다. 쇄국은 나라를 쇠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38선이 열릴 때가 기회라고 봅니다. 북한의 인구가 합쳐지면 남한의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문제가 해결되고 남한의 경영 능력과 자본이 북한에 투입된다면 한반도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베트남도 인구가 많고 아직 노동력이나 물가가 싸며 자원이 풍부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사람들이 근면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큰 나라라고 봅니다. 그 외에 여행 관련 주식을 유심히 살피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쇼크 이후 2038년까지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입니다. 저자는 마리화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데 마리화나가 해가 적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의료적으로도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그다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거대한 비즈니스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ESG 투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15년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세계적인 과제가 돼 이제 어느 나라도 자국의 사정만을 우선해 환경 문제를 경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 경영에 주목하는 ESG 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으니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록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점이 있으나 그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계획 경제의 문제점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려는 발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서로 경쟁하고 또 이기기 위해 애쓰면서 점점 진보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길 이유가 없는 게임을 한다면 누구도 그 게임에 참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하며 일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인류는 더 진보하지 못할 것입니다.